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그 취업과 관련된 스피치, 스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간보다 조금 더 좀 가볍게 여러분들하고 좀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우리가 같이 호흡을 맞춰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집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 계신 분들은, 연습한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취업 스피치는 뭐가 다르냐? 일반적인 스피치와 뭐가 다르냐? 이제부터 그걸 좀 한번 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기본적인 스피치라고 하면은 그냥 말 잘하고 그런 건데, 실제 우리는 취업과 관련된 스피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타겟팅이 명확하게 있으면 되게 좋습니다. 예를 보면은, 우리가 그 취업에서의 일반적인 스피치, 얘도 중요한데요.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KT에서 하게 되면은, 스펙 기재 없이 5분 동안 자유 발표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 KT 스타 오디션이라는 그런 취업 프로그램들도 있고요. 롯데 같은 경우에는 스펙 대신 그 직무 수행 역량을 평가하는 스펙타클 오디션이라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에 이렇게 모집하는 경우도 있고요.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도 블라인드 코딩 테스트 하는 경우 있고요. 현대백화점 스펙타파라고 해서 SK는 바이킹 챌린지 뭐 이런 형태로 해서 기본적인 어떤 스펙만 보는 게 아니고 스펙을 보지 않고도 사람을 뽑겠다라고 하는 이런 전형들도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일반적인 서류적인 부분이 아니고 이 스피치적인 부분, 그 발표하고 PT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사전에 시험용으로 같이 이렇게 좀 타겟팅을 맞춰서 좀 해볼게요. 그냥 일반적인 스피치면 학원 가서 해도 돼요. 근데 우리가 취업용이니까 목표를 두시고 해주시는 게 훨씬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여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조금 더 심도 있게 좀 볼게요. KT 5G, 뭐 이렇게 해서 KT 스타 오디션 딱 해가지고 2000 작년도 건데 심사위원 3명, 지원자 1명, 빔 프로젝트 사용 불가하고 출력물, 아이패드, 노트북 등은 지참이 허용됩니다. 즉 거기에 내용물들을 준비를 해서 가서 자기 PR 방식으로 해서 5분 동안 하면은 이게 된다는 얘기죠. 이런 전형들도 있어요. 신기하죠. 많이 보는 건 아니겠죠. 근데 상대적으로 채용 전형에 대한 어떤 부담감, 지원자에 대한 부담감을 확실히 줄일 수 있겠죠. 롯데 것도 볼까요? 롯데 스펙타클이라고 해가지고 늘 항상 가장 많은 롯데와 관련돼서는 많은 다른 스펙 없이 보는 채용, 오디션 채용이라고 하죠. 오디션 채용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곳이 바로 이제 롯데 스펙타클인데요. 보시면은, 근데 여기는 조금 더 지금 복잡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보시면은, 개인정보 기재, 뭐, 해서, 왜 이러지? 자, 개인정보 뭐 이런 것들을 기재하면 돼요. 뭐 어렵지 않겠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스펙, 뭐 학력, 학교, 학점, 어학 성적, 수상 내역, 아래 내용은 작성이 불가한다라고 얘기가 이미 적혀져 있습니다. 전공은 필요하겠죠. 직무 경험, 롯데백화점에서 작성이 불가한 게 인턴 경험을 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필요 없는 거죠. 진짜 철저하게 실력만 보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이런 형태로 해서 실제 롯데마다 지주사들마다 어떤 원하는 그 미션들이 있어요. 그 미션들은 뭐 기획서 작성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롯데 칠성 뭐 이렇게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좀 진행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실제 직무와 관련된 경험들을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방금 전에 롯데에서 봤던 것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그 채용 사이트나 뭐 구글에다가 뭐 롯데 스펙타클이라고 쳐보시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으니까요. 그걸 보시면서 나는 여기에 롯데백화점에 들어가야겠다. 그러면은 롯데백화점에 해서 작년도에 했던 미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뭐 카카오톡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현대백화점이죠. 현대백화점, 현대홈쇼핑, 현대그린푸드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는 사전에 또 제출해야 되는 거 있어요. 본인을 어필하는 글 500자 내외로 작성을 해주시고요. 관련 첨부해서 10MB 이내에 첨부 파일을 미리 작성을 해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포트폴리오가 되겠죠. 이 포트폴리오를 미리 작성을 해서 업로드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 두 가지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실제 합격하신 분들이 이제 저도 확인을 못 해봤지만 이런 전형들을 통해서 면접만 보고
이렇게 좀 채용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스펙타클 채용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스피치만 준비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취업과 관련된 이런 타겟팅을 두시고 준비하시면 더 좋겠죠. 포트폴리오 만드는 법에 대해서는 제가 중간중간 좀 계속 팁을 드리도록 할게요. 현대백화점 여기까지 하시고 바로 보시죠. 포트폴리오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역량적인 부분에서 그 직무 역량적인 부분에서 만드는 것, 즉 PT에 대한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거를 어설프게 만들면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사전에 PT에 대한 구성이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거고요. 그럼 간단하게만 한번 볼게요. 방우민 서울 뭐 이태호 이렇게 이분인데 저도 자주 이 사이트를 통해서 포트폴리오 작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보게 되면 즉 PPT를 사전 첨부죠. 이런 것들을 미리 첨부하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자세하게 볼까요? 아니면 대충 훑어볼까요? 대충 훑어보게 되겠죠. 그래서 쭉 이렇게 보냈을 때 여기서부터인데 쭉 훑어봤을 때 툭 걸리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걸리는 건 뭐가 있을까요? 네, 지금도 별로 그렇게 해서 걸리는 건 없긴 한데, 즉 뭐냐면 여러분들이 홈쇼핑, 뭐 쿠팡이든 티몬이든 핸드폰 보면서 쭉쭉 올려가면서 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한번 가끔 툭툭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때 그걸 클릭해 보잖아요. 그 정도 느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처럼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글이 많고 사진이 많게 되면은 포인트를 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욕심을 많이 버리셔야 돼요. 글도 한 전체적인 페이지에서 한 8:2 정도, 즉 8이 이미지, 2가 글씨 정도. 그에 대해서 숫자나 이런 부분을 더 강조해서 쓰게끔 구성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포트폴리오 시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좋긴 하겠지만 한번 볼게요. 그래서 어쨌든 8:2 정도의 그 법칙은 좀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꼭 8:2여야 되는 건 아닌데 그 정도로 이미지가 좀 더 많이 크게 한 장 혹은 두 장 정도 나오고 나머지 2 정도는 글씨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 살짝 설명이 되는 식으로 하셔야 훨씬 더 눈에 가시적인 부분에서 이미지적인 부분에서 가독성적인 부분에서 더 빨리 전달이 될 수 있다는 거 명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SK 같은 경우에는 바이킹 챌린지라고 해서 해당하는 인재상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시고 거기에 유형에 따라서 맞춰서 할 수 있는 이런 유형들도 있어요. CJ도 있고요. 아무튼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요. 전반적으로 오디션 채용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보통 발표하고 거기에 따라서 실제 실전이죠. 발표하고 그 다음 피드백 받고 이런 식의 내용이 더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스피치적인 부분에서는 여기에 좀 맞춰서 취업과 관련된 거를 연계해서 준비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위에서는 왜 해야 되는지는 목적에 대해서, 타겟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가 발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일반적인 스피치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기본적인 구성입니다. 기본적인 구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제가 명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1시간 동안 혹은 5분 동안 전달하는 데 있어서 이것저것 다 전달하려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더 전달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버리시고 내가 전달하고 싶은 거 한 페이지 하나예요. 즉, 요 한 페이지에, 원 페이지에 한 개 혹은 많아야 2개 정도의 컨텐츠만 이야기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거죠. 욕심을 버리시는 게 첫 번째 스피치에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기억에 남아야 돼요. 기억에 남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죠? 되도록이면 사례나 이야기 위주로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아까 위에서 보게 되면은 직무와 연관되는 오디션들이 있었죠. 직무와 연관되는 오디션들 같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해당 경험이 딱 매칭이 돼야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반대로 이런 취업이 아닌 일반적인 스피치, 학교에서 하는 스피치예요. 그러면은 실제 책에서의 사례나 읽었던 사례나 이런 것들이 간접적인 경험이 포함이 되시면 되겠죠. 계속 볼게요. 그 다음에 또박또박 말하는 거, 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걸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말을 자꾸 버벅거리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좀 천천히 시나리오, 스크립터를 만드셔서 5분짜리든 정해진 시간 안에서의 스크립트를 만드셔서 또박또박 말을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연습들이 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해진 시간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정해진 시간이 5분이야. 5분을 벗어나게 되면은 그거는 썩
좋은 발표라고 할 수 없겠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도 일반적으로 했던 수업 발표에서도 내용들 잘 보세요. 발표 시간은 5분에서 10분이라고 했는데 막 하다 보면은 막 늘어나는 친구들이 있죠. 막 15분, 20분. 좋아하나요?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시간 안을 넘어가게 되면은 다들 썩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목소리는 주위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좀 트레이닝이 좀 필요합니다. 자, 최고의 커뮤니케이션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보시면은 자, 전문 용어를 쓰지 말라. 그 최대한의 어떤 전문 용어보다는 용어 자체를 최대한 많이 풀어주셔야 돼요. 풀어서 써주셔야 되고요. 열정이 묻어난다. 즉 뭐냐면 노력한 흔적이에요. 노력한 흔적이 분명하게 나오셔야 됩니다. 대충 했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게 되면 특히 PPT 구성이나 발표에 대한 연습이 안 했다라고 하면은 그 내용이 좋다고 하더라도 좋은 점수를 당연히 줄 수 없겠죠. 그쵸? 간단한 단어를 구사하라는 거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용어 자체를 쉽게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겠고요. 대화 중에 90%는 눈을 봐라.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면접관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의 좀 아이 컨택이 계속 될 수 있게끔 아이 컨택을 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눈을 자꾸 바라보면서 얘기하면요 딴짓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관의 눈을 계속 웃으면서 바라봐 주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옷차림이에요. 그 해당하는 정말 추리닝 입고 가거나 이런 친구들은 없긴 했지만 피어싱하고 이런 친구들도 가끔 있었어요. 되도록이면 깔끔한 옷차림. 회사는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보수적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입고 가주시는 게 좋겠고요. 피드백을 받아라. 이거는 뭐냐면 사전에 연습을 해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사전에 연습을 통해서 VCR 촬영해보면서 내가 나에 대한 전반적인 내 눈은 이렇게 깜빡거리는구나, 내 표정이 이렇게 안 좋구나, 혹은 내 목소리가 이렇구나 라는 그런 부분들이 꼭 좀 여러분들이 좀 피드백을 스스로 해주시는 것도 좋겠고 주변 친구들에게 받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조건 칭찬해라. 이런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대백화점에 면접에 가게 됐어. 첫 번째 첫 마디는 뭐 해야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어디에 지원하는 누구누구입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서도 저를 여기까지 좀 우선 불러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좀 형식적으로 한 거고, 좀 진정성 있는 칭찬을 해주시면은 면접관들도 되게 좋아하겠죠. 정말 하루 종일 면접 보시느라 고생하는데 고생하십니다. 그 과정에서도 저도 좀 더 열심히 면접관님들의 노력에 부응할 수 있도록 오늘 발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칭찬은 상당히 여러분들에게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거죠. 조금 더 계속 보겠습니다. 청중이에요. 목소리, 태도, 표정, 말하기 있는데 그 중에 비언어적인 부분이 말하는 거 빼고 이 말소리 7% 빼고는 나머지 다 비언어적인 부분이죠.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언어적인 그 말의 내용보다도 내 손짓, 그 다음에 내 눈빛, 내 표정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죠. 더군다나 태도적인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서 손을 쓰고 있어요. 그럼 이 손은 어떻게 써야 될까요?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냐면 지금 제가 온라인 안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명확하게 좀 보여드리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이렇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어깨 넓이 정도에서 손을 쓰시는 거예요. 손을 쓰는데 막 이렇게 손을 막 이렇게 쓰시는 게 아니고 내 어깨 넓이 정도에서 첫 번째입니다. 혹은 두 번째입니다. 제가 이렇게 갔을 때요. 요 정도 어깨 넓이를 경계선으로 해서 살짝 움직이시는 거는 언어적인 비언어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겠고요. 표정이에요. 막 해벌레 웃을 하는 게 아니고요. 살짝 미소 띈 얼굴은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겠죠. 인상 쓰는 것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그렇죠? 태도적인 부분이에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지금 잘 앉아서 하는 게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계속 설명해봐요.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죠. 마찬가지예요. 면접 상황에서도 스피치 할 때도 바른 자세를 항상 유지해 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발음, 발성, 그 다음에 호흡이에요. 여러분들이 스피커를 10,000원짜리 스피커와 그 다음에 100만원짜리 스피커 들었을 때 느낌이 어떻죠? 확 느낌이 달라지잖아요. 전달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발음이나 발성이나 호흡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밑에서부터 보면 이 호흡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호흡이 딸리게 되면 달리기를 하면서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은 호흡에 대한 늘려주기 위해서는 복식호흡이라는 것을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복식호흡은 좀 여러분들이 좀 따로 보세요. 즉 뭐냐면 단전 쪽으로 숨을 쉰다라고 하면서 크게 들여마시고 내뱉는 연습을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목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배로 이야기하시면 중저음에 혹은 전달력 있는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호흡이 길게 나오기 때문에 한 호흡에 많은 내용들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호흡이 그래서 되게 중요하고요. 발음, 즉 발성은 좀 솔직히 지금 어떻게 안 될 거예요. 그쵸? 발성은 좀 힘들지만 발음은 명확하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펜을 가지고 물고 이야기하는 거, 그쵸? 뭐냐면 이걸 물는 이유가 이 혓바닥을 아래로 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 안에 커다란 알사탕을 하나 물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알사탕을 하나 물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혓바닥이 저 아래로 내려가죠. 그쵸?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발음들이 목 뒤에서 올라오면서 이 혀에 부딪히면서 발음이 뭉개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고쳐주기 위해서 만약에 그 볼펜을 물거나 혹은 입안에 알사탕을 하나 물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 발음 자체에서 밑에서부터 호흡이 쭉 뱃속에서 올라오면서부터 그 혀에 걸리지 않고 그대로 잘 나오기 때문에 발음이 뭉개질 경우들이 별로 없겠죠. 발음이 명확하게 전달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하면은 최대한 입을 크게 하면서 말을 해주는 연습이 되면 좋겠죠. 그쵸? 입을 오므리고 버리면 이렇게 작게 하고 오르시면은 옹얼옹얼 거리는 느낌밖에 안 들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입을 최대한 크게 벌려주고 하는 연습이 여러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스피치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해요? 입을 크게 벌려주시고 혓바닥만 내려주셔도 여러분들이 발음할 때 발음이 뭉개지거나 이런 부분들은 적다라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확실하게 내가 의사하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 전달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스피치 부분이겠죠. 자, 전달력, 표현력, 순발력, 논리력, 창의력 이 모든 것이 다 필요합니다. 발표할 때는. 그쵸? 방금 전까지 봤을 때는 소리에 대한 부분, 그쵸? 전달력적인 부분 봤어요. 표현력은 뭐예요? 네, 표정, 네, 손짓, 말씀드린 요 부분들이에요. 즉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스피치는 일반적인 그 스피치가 아니고 전투 스피치예요. 가장 현실적으로 빨리 써먹을 수 있는 부분들이겠죠. 순발력은 어디예요? 이거는 Q&A 시간에, 그쵸? Q&A 시간에 빨리빨리 대답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이겠고요. 논리력이나 창의력 같은 경우에는 PPT 구성할 때 필요하겠습니다. 좀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스피치 부분이겠죠. 감정이나 느낌, 단어에 대해서 감정을 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냥 일반적으로 감정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감정이나 느낌을 가지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때요? 두 개의 느낌이 말이 다르죠. 똑같은 패턴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톤을 주시는 거예요. 억양이나 말 속에서 음유를 타는 거죠. 음악을 얘기하듯이 말 속에 다양한 어떤 억양이나 이런 부분을 준무로 인해서 지루하지 않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속도 조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부분을 연습할 수 있는 게 지금 말씀드린 우리가 예전에 많이 했던 간장공장 공장장은 강공장장이고 이런 부분이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제가 좀 드릴 테니까 사전에 집에서 심심할 때 좀 연습을 해보시면 발음 연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정확하게 지금부터는 좀 실습을 좀 통해서 연습을 해볼게요. 자, 정확한 스피치 전달력을 위해서는 정확한 발음, 둥근 억양, 속도 조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세요. 자, 정확한 발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을 크게 벌리고 사탕을 하나 물었다. 거기까지만 할게요. 더 깊이 해봐야 지금 당장 해보라고 하면 하지도 못해요. 여러분들이 못한다라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게 자꾸 까먹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요것만 좀 계속 연습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나운서 될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 정도까지만 하셔도 됩니다. 근데 난 아나운서가 꿈이야. 그러면 이제 그 윗단계로 가주셔야죠. 여기서 보시면 저는 지난 25년간 강원도 춘천에서 살았습니다. 가 있어요. 저는 지난 25년간 강원도 춘천에서 살았습니다. 와, 저는, 손을 보세요. 둥그렇게 말고 있어요. 저는 지난 25년간 강원도 춘천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뭐랬죠? 말을 다시 되받아 먹었어요. 되받았어요. 즉, 화살을 쏘는 게 아니죠. 쏘는 게 아니고 다시 나한테 오게끔 함으로 인해서 듣는 이로 하여금 어떤 공격적인 어떤 그 말을 쏘는 듯한 느낌을 없애주는 거죠. 저는, 이 연습이 잘 안 되면 손으로 하시면 돼요. 계속하면서 이렇게 손을 둥그렇게 저는 지난 25년간 강원도 춘천에서 살았습니다. 라고 하면 훨씬 듣는 이가 기분 나쁘지 않고 좋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호흡, 포즈, 암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자 보세요. 강약을 조절하는 거예요. 강약을 어떻게 조절하느냐 자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단어에서는 강하게 얘기해 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좀 부정적인 단어는 약하게 강조를 해주시는 거예요. 두 개 다 강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보세요. 작은 변화가 일어날 때 진정한 삶을 살게 됩니다. 꿈이 이루어진 것처럼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하세요. 어때요? 긍정적인 단어는 이렇게 강하게 얘기해 주시면은 훨씬 더 강조가 되고요. 반면에 약하게 해야 되는 단어들은 잘 보세요. 자, 연이은 사업 실패로 좌절감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희망을 버린다는 것은 인생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죠?
그 단어 자체에서 약하게 한다고 해서 강조가 안 되는 게 아니고요. 무조건 세게 한다고만 해서 강조가 되는 게 아닙니다. 단어에서 긍정적인 단어는 좀 세게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단어는 좀 약하게 얘기해 주시면서 작게 얘기해 줌으로 인해서 전달이 될 수 있던 거죠.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쌓여야 전달적인 부분에서 5분 정도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10분 정도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명확하게 전달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속도예요. 길이를 조절해 주시는 거죠. 내가 강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보시면 스티븐 하퍼 총리를 강조하려면은 한번 해볼게요. 자, 캐나다 스티븐 하퍼 총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어디를 강조해야 되는지 없죠. 근데 보세요. 자, 캐나다 스티븐 하퍼 총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스티븐 하퍼 총리를 지금 강조한 거예요. 명사를 강조한 거죠. 자, 휘발유 평균값이 전주보다 리터당 22.1원이 올랐습니다. 와, 휘발유 평균값이 전주보다 리터당 22.1원이 올랐습니다. 어딜 강조한 거예요? 22.1원이에요. 그 발표에서 모든 부분을 다 강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이나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체크를 하셔서 여기에서는 이건 세게 얘기해야지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은 PT가 끝나고 나면 내가 전달하는 모든 내용을 기억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그 사람들이 기억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속도예요. 속도를 늘리거나 천천히 하거나 늘려서 하는 방법들도 하나의 강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황사가 찾아오면서 독감 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자, 크게라는 부분을 제가 강조했어요. 그쵸? 이 크게라는 부분을 강조했어요. 자, 백화점 세일 기간만 되면 주차장이 아주 번잡해집니다. 그죠? 아주를 통해서 뒤에 번잡하다라는 것을 강조할 수 있었죠. 크게라는 것을 통해서 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사를 좀 강조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겠죠. 뒤에 문장을 강조하려고 할 때는. 그 다음에 포즈 넣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지금 핵심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즈라는 건 뭐냐면 잠깐 쉬는 거예요. 1초를 쉴 수도 있고요. 2초를 쉴 수도 있고 3초를 쉴 수도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독한 약일수록 효과는 세지만 부작용도 큰 법입니다. 이걸 다시 해볼게요. 자, 독한 약일수록 효과는 세지만 부작용도 큰 법입니다. 제가 포즈를 안 넣었어요. 즉 쉬지를 않았어요. 근데 독한 약일수록 효과는 세지만 부작용도 큰 법입니다. 그렇죠? 이 부작용이라는 부분을 강조해주는 부분이겠죠. 잠깐 멈춤으로 인해서. 회사 성장의 바탕에는 직원들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이거 잘 보세요. 자, 회사 성장의 바탕에는 직원들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로 얘기하면은 어디를 강조해야 되는지가 없죠. 기억에 남지가 않죠. 근데 회사 성장의 바탕에는 직원들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열정이라는 부분을 강조를 통해서 이 문장 자체를 강조해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살짝 멈추는 게 포즈예요. 근데 이 포즈는 1초에서 3초 정도 나눠서 얘기할 수 있겠죠. 지금 간단하게 얘기한 거고요. 내가 정말 강조해야 되는 부분은 3초 정도 쉬시는 거예요. 3초 정도 쉬셔서 실제 이 뒤의 내용을 통째로 강조해 주시는 거죠. 보세요. 위대한 예술작품은 평론가가 만듭니다. 그것을 선택하든 선택하지 않든 그것은 당신의 자유입니다. 그렇죠. 문장 자체에서 임팩트 있게 전달이 될 수 있죠. 근데 이거를 안 쓰고 한번 해볼게요. 위대한 예술작품은 평론가가 만듭니다. 기억나요? 안 나요? 뭐 어디를 강조해야 되는지가 없죠. 자, 그것을 선택하든 선택하지 않든 그것은 당신의 자유입니다. 없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이게 왜냐면 여러분 긴장되다 보면은 어디를 강조해야 되는지 어디를 덜 강조해야 되는지가 없어져요. 그렇죠.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사전에 1초, 2초, 3초 정도 쉼으로 인해서 나도 여유를 갖고요. 듣는 사람으로도 하여금 명확하게 포인트를 짚어줄 수 있다는 게 바로 이러한 포즈를 넣는 리드미컬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연습은 이걸로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목표, 포즈 넣고 반드시 한번 넣고 세게 얘기하고 천천히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맞춰서 긍정적인 단어와 부정적인 단어에 맞춰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자, 부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호흡법이에요. 호흡법은 이게 포인트입니다. 저녁에 누워서 침대에 누워서 혹은 이렇게 저녁에 잘 때 누워서 이렇게 보시면 숨을 쉬면 배가 이렇게 나와요. 그쵸? 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게 되는데 2초 쉬고 4초 2초 쉬고 2초 멈추고 2초 내뱉고 즉 뭐냐면 들이마실 때 2초 멈추는 시간 2초 내뱉는 시간 2초 요거를 자 2초 4초 8초 16초 32초 단위로 점점 늘려가세요. 한 번에 하시면은 숨이 멎을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8초를 숨을 들이마시고 8초를 멈췄다가 8초 동안 또 내뱉고 이걸 연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좀 된다라고 하면은 16초를 들이마시면 천천히 들이마시고 16초를 잠깐 참으셨다가 다시 16초 동안 내뱉는 거. 이 연습이에요. 그쵸? 이 호흡을 늘려주시면 뭐가 된다고요? 한 번에 많은 내용을 한 번에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단어를 끊어서 전달한다고 해서 그게 전달이 잘 되는 게 아니고요. 짧은 시간 안에 명확한 하나의 문장을 통으로 전달하는 게 원래 스피치에서는 훨씬 더 전달이 빠릅니다. 여기 사진에서도 보이시죠? 복식 호흡은 여기에요. 그 다음에 흉식 호흡은 위쪽이죠. 되도록이면 배의 단전 손 아래, 손 아래 배꼽 있는 쪽에 손을 올려놓으시고 여기가 부풀어 오를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시는 거죠. 손을 올려놔 보세요. 그리고 숨을 한번 마셔보세요. 8초 쉬시고 들이마시고 8초 멈췄다가 8초 내뱉고 이런 연습을 16초, 32초 점점 단위를 늘려가면서 해보시면 되겠고요. 요게 연습이 되면 자, 요거를 대사에서 쉬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연습하는 방법도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연습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자신감이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보세요. 작은 소리부터 1단계에서부터 자, 1단계에서부터 10단계까지 목소리를 점점 올리시는 거예요. 이걸 본인이 한번 연습해 보시면 나중에 큰 목소리도 얘기할 수 있는 방법들도 생깁니다. 그런 방법들이 생겨요. 자, 하나면 하나요. 둘이면 둘이요. 셋이면 셋이요. 넷이면 넷이요. 다섯이면 다섯이요. 이렇게 하면서 열이면 열입니다. 오늘은 제가 방송이기 때문에 크게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참고만 해주시고요. 여러분 집에서 연습할 때 이렇게 연습하는 방법들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다. 자, 그렇죠? 우리가 많이 했던 고저강력 이렇게 올려보는 그런 연습들이에요. 그죠? 사전에 한 번에 하면 안 돼요. 이런 연습들이 사전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이 돼야 실제 PT에서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이 감정이에요. 감정. 기뻐요. 저는 기쁩니다. 잘 보세요. 와, 참 기쁩니다. 와, 참 잘했어요. 너무 좋아요. 좋아 보이시나요? 아니죠. 와, 참 잘했어요. 오, 정말 잘하셨네요. 그쵸. 감정을 실으면은 연기자, 그쵸. 어떤 사람들이 똑같은 사극을 연기를 해요. 방송에서 보면. 근데 누구는 되게 확 와닿지만, 누구는 잘 안 와닿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고급 기술, 그 감정을 전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기쁨, 걱정, 협박, 놀림. 이런 것들을 사전에 혹시 집에서 연습해 보실 수 있다고 한다면은 좋은 스피치 연습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이런 부분이었고요. 자, 10가지 보겠습니다. 시작 후 1분을 견디시는 거예요. 딱 견뎌서 그 1분 동안 긴장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연습들을 좀 해보시면 좋겠고요. 의도적으로 말을 느리게 하거나 크게 하는 연습들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느리게 하고 천천히 하거나 하는 부분을. 왜냐면 전체적으로 말을 천천히 한다고 해서 말을 빨리 한다고 해서 많이 전달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뇌에도 시간을 주셔야 돼요. 버퍼링이 걸리지 않도록. 그 다음에 철저하게 연습하는 것, 이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얘가 스피치의 왕도죠. 자, 그 다음에 가장 편한 곳으로 시선을 움직이는 거예요. 눈을 볼 때 여러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내가 좀 만만하거나 좀 편한 사람들한테 시선을 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두루두루 움직여 주시거나 청중들 중에서도 나를 보면서 웃어주는 사람하고만 우선 계속 얘기하다 보면은 점점 다른 사람들도 편하게 웃어줍니다. 그래서 최대한 나하고 좀 호감이 가거나 웃어줄 수 있는 사람들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계속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주시는 거죠. 긴장을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예를 들면 만약에 너무 긴장이 돼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제가 좀 약간 좀 긴장이 됐습니다. 너무 중요한 자리이다 보니까 긴장이 됐습니다. 긴장 좀 덜 하면서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잠시만 잠깐 시간을 주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오히려 긴장을 덜하기 위해서는 이 자리가 덜 중요하다. 그러니까 별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도 계속 해주시는 것도 좋겠죠. 요거는 고급 스킬이니까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이에요. A 얘기하고 A 다시 얘기하고 A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즉 뭐냐면 전달하는데 내 장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장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장점의 사례를 얘기해요. 그럼 좋아요. 그리고 다시 장점에 대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은데 저의 장점은 책임감입니다. 책임감 얘기했는데 책임감에 대한 정의를 얘기해버리거나 책임감에 대한 정의를 얘기하거나 혹은 책임감의 어떤 그 다른 내용 처음엔 책임감을 얘기했다가 나중에는 도중에 꼼꼼함을 계속 얘기해.
그대로 끝나버리는 경우 있죠. 그러면은 처음에 이 친구의 책임감에 대해서 얘기하겠구나 라고 했는데 꼼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나중에 기억에 남지가 않습니다. 누가? 특히 이걸 보시고 거나 평가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처음에 A라는 걸 얘기하면 A 다시 사례를 얘기하시고 다시 A로 끝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죠? 쉽고 간편한 용어를 써라.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고요. 말의 속도를 조절하는 거 의도적으로 우선은 여러분들은 천천히 얘기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침묵을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활용하라. 아까 말씀드렸던 포즈예요. 포즈. 1초, 2초, 3초 멈추거나 의도적으로 강조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살짝 멈춰주시는 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스킬적인 부분, 연습적인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성이 있어야 돼요. 사전에 구성하고 연습하는 그런 부분들 필요하겠고요. 그 성중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들 중에 가장 쉬운 게 질문이에요. 질문을 간단하게 활용을 하면서 제가 즉 내가 말하는 주제와 연관된 질문들을 얘기를 해주셔야겠죠.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을 얘기하시면 안 되니까 질문에 대한 어떤 그 본문에 관련된 질문을 살짝 하면서 오늘 저는 이런 내용을 얘기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순발력 있게 연관성 있게 나아가시는 게 좋겠고요. 뭐 소품에 대해서는 얘기했고요. 다 중반적으로 얘기를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스피치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전달해 드렸어요. 첫 번째, 목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취업과 관련된 어떤 스펙타클 관련된 채용 정보들을 좀 말씀드렸고, 그걸 목표로 한다면 여러분들이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사전에 구성해야 되는 거, 말의 억양이나, 그 다음에 호흡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꼭 좀 기억을 하셔서, 여러분, 이거 하면은 꼭 굳이 취업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생활에서의, 대학교 안에서의 발표나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도움이 되죠. 그쵸? 꼭 좀 잘 하셔서 표현을 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